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양 시장이 또 한 번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그 미장이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도 코스닥도 오전장에는 이제 갭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뭐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는 일단 전고점이 캔들 하나 정도는 더 남아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서 어떤 포지션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행동할지를 보면서 매매 포지션을 좀 더 뭐 다시 보수적으로 변경을 할지 공격적으로 바꿀지를 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많이 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좀 끌어올렸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 폭이 좀 있다가 많이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매도에 외인 기관 양매수로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전고점까지 거의 이제 턱끝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개인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는 형태에서 기관은 매도세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장중에 이제 계속해서 조금 흔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매수폭을 올리면서 끌어당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코스닥 오전장에는 개인만 매수였고 외인 기관이 양매도를 보이다가 외인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매도폭을 뭐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았고요. 조금 그냥 줄이는 정도로 해서 일단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요. 내일 정도까지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내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돌파하는 모습,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때처럼 전고점 돌파하는 척하고 또 밀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확실히 안착을 이 지점에 확실히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매수 포지션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비중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돌파하고 확실히 안착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어, 이 이제 다시 좀 넓게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 일단 절반 정도는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붙임이 있었고, 만약에 돌파 후에 한 마디 정도의 상승이 더 나온다면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포지션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걸리는 것은 뭐냐면은 뭐 다행인 거는 이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뭐 이렇게 하향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2.6%로 유지를 한 측면은 다행인데, 우리나라 이제 모든 경제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업들 이제 영업이익도 뭐 많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는 형태인지 어떻게 될런지는 좀 앞으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제 가장 걱정인 것은 우리 증시만의 모멘텀으로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호재들, 미중 무역 전쟁과 뭐 한미 정상회담 같은 호재들에 지금 기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유럽이랑 또 이제 무역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찝찝한 부분들은 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증시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갈지 좀 유익 있게, 정말 집중력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마디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정신 놓고 그냥 그 매매가 막 잘 됐으니까 막 무조건 홀딩 해버리고 이러기에는 조금 그 위험한 국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 국면으로 포지션이 좀 바뀌는 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이제 좀 급등주 단타 매매를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여기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 앞으로 시리즈로 뭐 디테일한 설명까지 해서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옵티팜이랑 칩스앤미디어 두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옵티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 부근에 들어가서 이 큰 수익 마디를 잘 먹고 나왔었죠.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먹고 나오고 장이 이제 꼬꾸라지면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쭉 떨어졌고, 이때 이제 이슈가 좀 있었던 게 첨생법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는 이게 누가 봐도 전고점 부근이고 이거를 뭐 이제 돌파해주고 안착하는 흐름이 아닌 상태에서 뭐 조그만 악재만 터져도 거기다가 시장까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확 던져지는, 그리고 또 누군가 뭐 이 주식을 컨트롤하고 있던 세력도 물량을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떨어지는 저점 부근에서 다시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얘가 뭐 떨어져 봐야 거의 뭐 바닥을 다지는 모습 아닌가. 여기서 만약에 이제 떨어져 봐야 여기까지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11,000원을 깨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날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인보사 코롱생명과학 인보사 악재가 터지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근데 뭐 다행히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손절을 하려면 아예 이른 시점에 하는 게 좋고요. 어설프게 막 좀 빠르게 판단을 못 내리고 보유하고 하다가 두려움이 드는 시점에 손절을 하게 되면 꼭 그곳이 저점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절은 손절할까라고 처음 생각할 때 있죠. 그때가 가장 빠른 손절 타이밍입니다.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것은 늦추다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손실폭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는 이게 손절이 잘 안 나가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손절이 나가들 때는 꼭 언제냐면 손실폭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수준이 되면서 내가 이 정말 두려움을 느낄 때 있죠. 그때 비로소 손절이 나가요. 근데 꼭 그럴 때가 보면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것은 하려면은 빨리빨리 대응해 주는 게 내가 굳이 더 해야 할 손실폭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팜 저희가 이날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면 여기서 빠르게 손절 처리를 할까, 아니면은 21,000원대까지 보면서 그냥 홀딩을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시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시장이 좋으면 되돌림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홀딩을 해보는 것이고요.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은 저점 깨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찌됐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철저하게 수급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계속 지속되어 오다가 인보사 사태 끝이 나고 셀트리온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달려주면서 그나마 뭐 그렇다고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조금씩 그래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홀딩을 좀 해봤고요. 이날 고민이 정말 많았죠. 이날 우리가 이제 이때 매수가 됐고, 이날
매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손실권에 있다가 올라오는 반등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외바닥이잖아요. 외바닥이기 때문에 외바닥인 상태에서 슈팅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차트는 참 이게 잘 만들어진 차트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 다음 날에 첨생법이 국회 정말 오랜 기간 3년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이제 국회 통과 되는 날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뭐 기사도 심지어 나왔어요. 통과가 됐다고. 근데 장 끝나고 보니까 또 다시 연기가 됐더라고요. 이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라는 사람이 홀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또 연기가 됐고, 그거가 이제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개파락하고 이제 뭐 도지를 만드는 모습이었는데, 뭐 악재가 나온 건 악재라고 치고,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쌍바닥으로 가게 되니까 큰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제 생각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쌍바닥을 만들어 줬고, 사실은 옵티팜이 언제였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돼지 열병 이제 관련해서 한 뭐 2주인가? 2주 전부터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어요. 뭐 옵티팜이랑 여러 가지 뭐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엮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이제 리딩방에서 이런 테마들 저는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주식으로 내가 돈 좀 벌고자 어, 인명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는 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겨야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좀 뭔가 이런 거는 안 하고 싶다 해서 언급은 드렸는데 안 했어요. 안 했고,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옵티팜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기대하고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옵티팜이 충분히 다시 저점 구간에 왔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매매가 들어간 건데, 쌍바닥 만들고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엮이면서 오늘 시가 갭 띄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매도를 기가 막히게 했죠. 이런 거, 이런 단발적 테마로 움직이는,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때, 뭐 더 간다고 생각해서 홀딩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이런 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돼지 열병, 뭐 이런 거,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은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그 상승의 뭐라 그럴까요? 상승의 힘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아무튼 이때 매수해서 잘 먹고 나왔죠. 크게 좀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티팜은 매매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대장주인 칩셋미디어를 이제 보고 있었고, 어찌됐건 정부에서 좀 이렇게 어나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씩 쳐줄 수도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집이 그래도 잘 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할 만하다. 급등주 눌림목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수를 어디서 들어갔냐면 3일차에 눌림목이 올 때, 이때 당시에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1일차 캔들의 저점 부근이 여기를 타점으로 잡고 매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차 매수를 여기서 1차 매수가 들어갔고, 네, 한 대포 밀렸어요. 그리고 미리 제가 이제 9,660원 주면 2차 매수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 매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됐죠. 그래서 1차 매수 되고 2차 매수 되고, 반등이 나와서 여기서 절반을 익절을 했고요. 오늘 슈팅이 나올 때 1,300원? 그러니까 뭐 평단가는 뭐 이 정도가 될 것이고, 1,300원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1일차 캔들에 저점 부근에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2차 매수가 돼서 평단가가 뭐 이 정도 되고, 슈팅 나올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절반씩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급등주 매매는 어찌 됐건
이제 이격을 이용한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쫄쫄이로, 그러니까 그 힘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쫄쫄이로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반등의 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격이 있게 이렇게 투매식으로 떨어질 때 잡아서 이 반등의 힘이 크게 되잖아요. 투매로 떨어지는 경우가. 근데 이 타점을 잘 잡아서 반등이 나오면 먹고 나오는 이런 뭐 반등 매매가 1차적인 원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원리는 충분히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러니까 이 칩셋 미디어로 치면 이런 정도의 박스권을 놓고 얘가 상한가 말아올린 물량들을 정리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주가의 흐름이란 게, 그러니까 이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우리가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패턴이 눈에 익어요. 이런 세력이 진입한 이런 종목들이 어 1일차, 그러니까 세력봉 1일차, 2일차, 뭐 3일차 캔들에서 어떤 형식으로 봉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본인 이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개미한테 떠넘기고 털어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수백 종목, 수천 종목 보고 수천 번, 수만 번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어느 정도 눈에 익습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개 차트가 있게 되면 어느 것 하나도 똑같은 차트는 없어요. 사람도 단순하게 말하면은 뭐 눈, 코, 입 있는 게 얼굴이라고 하면 눈, 코, 입 있는 거는 같지만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사람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이 차트도 기본적인 틀은 있어요. 기본적인 틀, 움직임의 그 기본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은 있고, 자꾸 매매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익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차트가 똑같은 차트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항상 그 안에서 변수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이 보시다 보면 이런 기준봉 출현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눌림에 잡아서 이렇게 반등 먹고, 혹은 뭐 또 7.5일선, 11선에서 잘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 어떤 특정 가격대를 횡보하면서 또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또 슈팅을 먹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참 많이 말씀드리는 말인데, 수익을 내는 어떤 패턴, 뭐 방법, 기법, 투자법, 이런 것들은 공부하면 충분히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이것들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원칙들,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는 사람과 대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 계좌 관리, 뭐 비중 조절,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주식으로 돈을 벌고 못 벌고가 갈리는 거거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특집으로 제가 뭐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좋은 또 퀄리티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